안녕하세요. 노후의 마음 서랍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찾아뵙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저희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15년간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과 5년간 며느리라 불렀던 사람에게서 온 이별 통보. 제게 무슨 잘못이 있었길래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습니다. 노후의 편안함은커녕 제게 남은 것은 차가운 벽과 창살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가 말없이 현관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제가 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며느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해왔어. 시댁 부모님 공경하는 게 며느리의 도리야. 애 키우는 것도 내 방식대로 해야지. 이 얼마나 이기적인 말이었는지. 그저 저의 당연한 사랑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이 며느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고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어머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 아들이 장가를 갔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들어설 때마다 제 딸처럼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욕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자꾸만 제 기준에 며느리를 맞추려고 했죠. 그때 그 전에 처음 며느리를 만났던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토요일 오후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는데 현관문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서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아들의 수줍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며느리는 화사한 봄날의 꽃 같았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단아한 검정 구두를 신고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30년 전 제가 처음 시어머님께 인사드렸을 때와 똑 닮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들고 온 과일을 깎으면서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행에서 일한다고 했죠. 말하는 모습이 참 조곤조곤했습니다. 며느리는 참 착한 아이였습니다. 저의 질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대답했고, 혹시라도 제가 불편해할까봐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공손해서 좋았는데, 사실은 그게 며느리의 불편함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요즘은 이런 그릇을 써야 한다고 말하면 다음 주에는 꼭 그 그릇을 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가 제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제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이듬해 봄, 꽃이 만발한 4월에 올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웨딩드레스 지퍼를 올려주면서 정말 내 딸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혼 초에는 일요일마다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며느리는 저와 함께 부엌에서 김치찌개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만들었죠. 어머니,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으면 저는 그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 때면 며느리는 늘 제일 먼저 왔습니다. 저와 함께 전을 부쳤어요. 서툰 솜씨지만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던지. 어머니, 제가 할게요. 설거지를 자청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칭찬하면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가 주는 사랑을 감사히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며느리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임신 6주라고 했죠. 저는 그날 밤 너무 기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임산부에게 좋다는 음식은 모두 사왔습니다. 미영아, 이건 꼭 먹어야 해. 아들 낳으려면 미역국을 자주 먹어야 한다. 제 마음은 그저 며느리와 뱃속 아기를 위한 것이었는데 며느리는 입덧이 심했어요. 제가 끓여준 미역국을 먹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더 자주 찾아가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매일같이 찾아갔습니다. 아들은 출장이 잦았고 혼자 있을 며느리가 걱정되어서 더 자주 들락거렸습니다. 아침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널어주고 임신한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던 걸까요? 저는 그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의 눈빛은 늘 불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그녀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더 들떠 있었습니다. 첫 손주를 기다리는 마음에 잠도 설치고 밤새 뜨개질을 하며 아기 옷을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이런 옷 잘 안 입혀요.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내 손주가 입을 건데 뭐가 어때? 라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착했습니다. 저를 상처 주기 싫어서 억지로 웃으며 제 옷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씁쓸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3.4kg의 건강한 남자아이. 그 작은 손가락을 잡았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던 날, 저는 아들 내외의 집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복귀하면 며느리 혼자서 아기를 보기 힘들 테니 제가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 저희가 산후도우미 아주머니를 구했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있어야지. 첫 아기라 모르는 게 많을 거야.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아기 옷을 빨고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젖병 소독하는 법도 아기 목욕시키는 법도 꼼꼼하게 알려주려 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면 된대요, 어머니. 며느리가 휴대폰으로 육아 방법을 찾아보며 말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내가 내 아들 다 키워봤는데.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밤에 아기가 울 때면 저도 모르게 달려가 안아주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볼게요. 잠든 며느리를 깨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가 더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육아 용품도 제가 쓰던 것들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아들이 쓰던 이불, 장난감, 보관해뒀던 아기 옷들. 하나하나 추억이 담긴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며느리는 조심스레 거절했습니다. 요즘은 아기한테 이런 걸 안 써요. 새 것으로 준비해뒀어요. 한 달이 지나고 며느리가 육아휴직을 내고 전업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매일 와서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자꾸만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기가 보고 싶어서 틈만 나면 들렀습니다. 매번 문 밖에 서서 초인종을 누를 때마다 왠지 모를 미안함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착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아기가 예방접종 맞는 날이에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얼른 방을 박차고 섰습니다. 내가 같이 가야지. 아기 달래는 건 내가 더 잘해. 병원 대기실에서 아기가 울자 저는 안아서 달래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아기를 안더니 제게 등을 돌렸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엄마가 되어가는 중이에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지만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근한 아들이 아기를 안고 놀아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 남편도 이렇게 아들을 안고 놀아주지 못했죠. 여보, 우리도 육아 도서 읽고 공부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다 같이 공부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데 저는 그저 제 경험을 믿고 아이를 키웠을 뿐인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들 내외 방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며느리의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오시는 것도 고맙지만 나도 내 방식대로 아이를 키우고 싶어.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어머니 앞에만 서면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내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먹먹해지고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고 이렇게 희생하며 도와주는데. 그날 밤 거실에 홀로 앉아 며느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희생하며 도와주는데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배은망덕할까? 마음 한구석이 점점 쓰라려 왔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조금씩 분노로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며느리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방식대로 키우고 싶다니. 그럼 내 노력은 다 뭐였던 거지? 그렇게 못 믿어왔나? 분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아들 내외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소아과에 가봐야 해서. 내가 데려다 줄게. 아기는 내가 보고 있을 테니 너는 집에서 쉬어.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슨 걱정 있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내가 너보다 아이 키워본 경험이 더 많잖아.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가 하게 해주세요. 엄마가 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다 해주시니까.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해준다고. 그게 그렇게 싫었어. 이제 와서 보니 내가 방해만 됐단 거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마침 휴가를 내고 집에 있던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어머니께서 도와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내가 회사 일도 바쁜데 뭘 알아서 해. 미영이도 직장 다시 나가고 싶다며.
내가 없으면 누가 아이를, 어머니. 처음으로 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와이프가 우울증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 모르세요? 어머니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찾아뵙지 않기로 했습니다.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저희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 내외의 집에 발걸음을 끊었어요. 전화도 문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 내외에게 연락이 없었어요. 창밖에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3달째 매일 아침 휴대폰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혹시나 아들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올까 하는 마음에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손주 생각이 났어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을 텐데 첫 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지 못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서 온 전화는 화해가 아닌 통보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상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장난이 아니죠? 라고 물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장난이 아니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차가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제 사랑은 며느리를 존중하지 않고 그저 제 방식대로 소유하려 했던 이기적인 욕심이었다는 것을. 며느리가 엄마로 성장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그리고 착하기만 했던 며느리의 조심스러운 태도가 사실은 저에 대한 불편함이었다는 것을. 제가 도와주겠다며 방문할 때마다 며느리는 오늘은 괜찮다고 말하며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것이 제 방문을 불편해한다는 신호였는데 저는 그저 착한 며느리가 자신의 짐을 덜어주려는 저에게 미안해하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제 남편도 저에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오셔서 아기를 봐주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라며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땐 남편이 저를 사랑해서 저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남편도 저처럼 새로운 엄마가 되어가는 아내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차가운 공간에 누워 저는 매일 반성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저의 이기심과 며느리의 성장을 막으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저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다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처럼 상실의 끝에서야 비로소 깨닫지 마시고 지금 당장 여러분의 며느리를 한 사람의 엄마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세요. 진정한 사랑은 기다림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